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279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나갈 차례인데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이전 등기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주체가 바뀔 때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분류는 밑에 보니까 전부 이전 등기가 있고 일부 이전 등기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다 팔아먹은 경우가 전부 이전 등기고 하나 줄쳐놓을 것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 단독 소유가 있다가 갑각을 공유로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럽니다. 갑의 소유권이 다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죠. 이렇게 공유로 바뀌는 경우를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공유일 경우는 이전 등기할 때 기재할 사항은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게 돼 있고, 공유자는 특약 맺을 수가 있죠.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맙시다라고 특약을 맺은 경우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만 적어주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인데 한 점은 딱 나와요. 시험에서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이 지분은 맞는 말이니까 요거 한 점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건 나올 말이 없으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는 이따 잡아 놓으시고,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규정이 부동산 일부 이전. 부동산의 경우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일부 이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부동산 일부란 말은 뭘로 이해하실까? 방앗간. 방앗간은 담보 제공할 수 없고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일부란 말은 뭘로 이해하시고? 방앗간 이해하시고, 소유권 일부란 말은 지분이에요. 오케이? 예, 그리고 두 가지 비교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기 완료 조치는 생략하고 밑에 보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 7일 이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면 7일 이내에 그 7일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냥 지체 없이 그 다음에 10일 이내도 지워주세요. 예, 날짜 지워주시고 그냥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 소유권이 끝났을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항상 등기가 우선이죠. 등기보다 먼저 고친 다음에 대장 고치다 보니까 소유권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대장 소관청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걸 등기필 통지란 말 쓰는데 이제 대장 소관청에 통지받은 내용 정리하면 그걸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종류는 상속, 유증, 환매, 수용, 신탁, 진정, 명의 다 배울 텐데 맨 밑에 나온 거지 상속.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까 공동 신청할 등기일까?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겠죠. 단독 신청할 등기고 단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이 여러 명 중에 원칙이 전원 명의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또 문제예요. 상속인의 경우 1위는 전원 명의 등기는 허용하더라도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상속인 중 1위는 전원 명의만 가능할 뿐 자기 지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 원인이 뭐가 될까요? 상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개시일을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요게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내게 되면 하나밖에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만 걸립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는 있고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요것만 빼고 나머지 내서 틀릴 건 없죠. 이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21회 때 뭐가 나왔느냐, 가운데 이제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이 나오고 상속 등기 실행한 후에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에서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였었는데 이걸 내서 틀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제 상속 등기를 실행하는 시점을 통해서 상속 등기 전하고 호를 나눠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 어떤 등기 실행할 겁니까? 여기서 문제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상속 등기를 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자고 갑에게는 A, B 두 명이 아들이 있고 이 집이 2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들어가겠네요. 상속은 아들 둘이서 1억 가져가면 되겠죠. 1대1로. 근데 둘이 공동 상속 받았는데 문제는 상속인 간에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포기한 경우. 여기까지 갔어요. 상속을 누가 받았어요 이제? A 혼자 받았죠. 이걸 단독 상속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순위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며 이 A 앞으로 등기한 등기가 바로 단독 상속 등기 실행하는 겁니다. 이때 등기 원인이 뭐냐예요.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를 기재하고 등기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실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차이점이고 여기도 이전 등기고 요거도 이전 등기네요. 상속이한 이전 등기니까 둘 다 똑같이 이전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협의 분할한 경우 무슨 등기합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순위에 그럼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갑의 사망 시에 갑과 을이 저 A가 B 둘이 상속받았나 1억씩? 그럼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 2순위로 A,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동 상속 등기 실행을 했고 이때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 일자는 상속 등기니까 당연히 상속 개시를 적었겠네요. 여기까지 갔어요. 상속 등기니까 같이 받은 거니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상속인 간에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 분할합니다.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는 이제 A, B 둘이서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는 여기는 등기하기 전에 협의한 것이 여기는 등기 끝나고 협의한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럴 경우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등기하기 위해서 A가 단독 상속 받았죠. 이럴 경우 요 등기에 대해서 2의 부기 1호로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실행을 하며 소유권을 A 단독 소유로 경정하게 됩니다. 이때 날짜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날짜의 경우는 협의 분할일을 기재해서 소유권의 경정 등기 신청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비교할 것이 여기는 지금 무슨 등기 실행했어요? 아이고. 여기는 소유권 경정 등기 실행했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안 생기는데 그래서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무슨 등기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고 상속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함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니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한 경우는 후발적 일부가 돼야 되니까 소유권 변경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실력 좋죠? 거의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지금. 자, 그랬더니 그분은 공부가 되긴 됐지만 조금 부족했죠. 왜 부족했냐? 경정이 맞습니다. 이거는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는데 가기 전에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소급표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소급표. 여러분하고 저하고 2015년 1월 1일 날 우리 강의실을 공유로 취득했습니다. 둘이 공유자 간에 있다가 오늘 분할을 했어요. 6월 30일 날. 그럼 분할한 요건은 오늘 발생하느냐, 취득한 날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할한 요건 오늘 발생하는 거지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인데 민법 공부할 때 딱 하나가 소급표가 있어요. 그게 공동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원칙은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원칙이지만 공동 상속 재산만 소급표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그러다 보니 사망은 이때 협의 분할은 했지만 이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피상속인 사망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소급표 때문에 경정이 되는 것이지 변경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20일에 문제 나올 때 이걸 냅니다. 기출 문제에서 20일에 때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실행한 이후에 상속인 간 협의 분할에 있는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내도 여기도 상속원 통해서 이전 등기고 얘도 이전 등기예요. 그럼 얘만 이전 등기 아니잖아요. 그럼 매를 맞는 게 어떻게 매를 맞을까? 이상하게 하나 맞겠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고 이거 주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이란 말 나와 있죠. 가운데 칸에 어떤 등기 하시고 맨 밑에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칸에 보니까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 효율분할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 경정등기하더라. 그래서 그 두 개는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효율분할은 이전등기고 후회한 경우는 경정입니다.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밑에 떠들은 내용은 단독시청할 등기이며 원인은 상속이고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자가 될 것이고, 여러 명이 상속 같이 받은 경우에 그 중에 1위는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상속인데 상속은 내게 되면 이거 걸어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환매. 다음 페이지에 환매라는 것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맺은 특약으로서 매도인이 다시 사올 권리, 환매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 환매권 등기하는 목적인데, 환매권의 경우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등기? 자신있게 대답해요. 이미 틀렸으니까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미 틀렸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시라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등기하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등기하고 안 하고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은 186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 그 환매권이 물권이에요?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물권만 등기하는 거예요. 물권만. 물권의 변동만 등기하는 거지 채권 등기할 필요는 없는데, 등기 안 하게 되면 대항력 때문에 등기하는 게 환매권 등기하는 목적인 거지 그냥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을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갑이 다시 사오기로 환매특약 맺은 경우 이 환매권을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갑과 을과 된 문제가 아니라 제3자 병이 태어난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환매권은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이죠. 환매권 등기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더라. 등기하건 안 하건 상대방 을에게는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 병에게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기 환매 상대방이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지금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자죠. 그럼 환매권 행사할 때는 을한테 행사해야 될까, 병한테 행사해야 될까? 환매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다시 얘기 하나 둘 셋. 화살표 좀 보고 대답하세요. 답을 알려드려도 이렇게 자꾸 엄한 대로 대답을 해. 을에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을을 집 2번 팔아먹어요. 지금 을은 병에게 집 팔아먹었잖아요 이미. 아닌가? 팔아먹고 갑이 여기 또 팔아 그러면은 또 팔고 또 팔고, 아 신나겠네 아주. 아닌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환매 뜻이 뭐예요? 웃는 게 아니라 이거 외워서 그래. 외워서 헷갈리는 거고, 알면 돼요. 환매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그 집을 팔아먹을 자가 누군지 알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얘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얘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환매권을 등기하는 목적은 대항할 목적인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안에 자꾸 을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헷갈려서 그래요. 민법공벌 이 집에 대해서 18세 먹은 미성년자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 이 집 1억 받고 팔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중에 무등록자 갑 입장에서 자기가 맺은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 발생할 경우에 현존직 반환이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 잽싸게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팔았을 때 병이 못 모르고 취득한 선의의 제 3자가 있더라. 그럼 무등록 원리로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 병 보호돼야 안 돼요? 무능력자인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 병 보호돼야 안 돼요? 아니 어쩌면 저 괜히 나만 쳐다보고 있어. 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총칙은 제3자 보호하는 거 5개밖에 없다고 배웠잖아요. 비린이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의 양반. 요거만 선의가 보호될 뿐이 나머지 선의 보호 안 됩니다. 총칙 하에선. 그럼 이제 취소 못 하겠네요.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할까? 을한테 할까? 병한테 할까? 취소는 을에게 한다, 병한테 한다. 취소는 을한테 하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 자꾸. 취소는 을뿐이지 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총칙 공부할 때 무효와 취소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니 살살 물어볼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은? 취소 앞에 없어진 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법률 행위 취소. 뭐를 취소해라? 법률 행위를 취소해라. 그럼 갑은 누구나 법률 행위 체결했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법률 행위 체결했어요? 그럼 취소는 을 뿐이에요. 오케이? 이게 요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취소는 을한테 가는 것인 반면에 화면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사오려면 이 집을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상대방이다 보니까 이제한다 합력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다 보니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지 환명권 등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아 자꾸 알려줘도 자꾸 자기 알고 잘못 알고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환명권은 등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등기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잖아. 대항할 목적이라고. 제3자의 그 효력이 이렇게 바로 뭐예요? 대항력. 그럼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등기할 때 절차인데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자 민법 공부할 때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듯이 등기 신청할 때도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는 이 두 건의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등기의 접수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하는 효과가 될 텐데 문제는 요 이전 등기도 한 건의 등기고 환매 등기도 한 건의 등기예요. 이 두 건의 등기를 우리 앞서 배우게 되면 건당 신청 하나씩 내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여러 건을 묶어서 하나로 신청할 수가 있더라.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일괄 신청이라 한다. 그럼 요 상황에서 일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 관할 등기소 같나요? 등기소 같지요? 등기 원인은 같아요?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은 매매고 환매 등기 원인은 환매 원인 다르고 목적은 소유권 이전 목적 환매 특약 목적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 등기는 일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은 별개의 신청 정보로서 따로따로 내는 거지 하나로 신청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신청도 몇 장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두 장을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져갈 신청서가 될 것이고 이제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과 서로 입장이 반대다 보니까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매랑 반대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둘이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게 될 것이고 공동 신청할 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예요. 최초 매매 대금 적을 것이며 매매 비용을 적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기준할 사유인데 등기 신청을 지금 누가 등기 의무자?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의무자. 수인 의무자죠. 환매 등기할 때는 매매가 반대 개념이니까 그 의무자 을이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할 것이냐 인감을 낼 것이냐 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럼 매수인 을 입장에 등기필 정보 낼까요 안 낼까요? 예?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왜 안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것도 왜 없지? 딱 표정이 그 표정인데 같이 등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등기 같이 들어갔더니 을 앞으로 등기된 게 아직 없으니까 정보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건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인감도 낼 필요 없습니다. 인감도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환매 등기 특이한 점은 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등기필 정보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이자 등기는 언제나 조등기 방식이고 환매 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가 됩니다. 요거 등기 실행하게 되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매매계약을 통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했고 환매권자 갑이 환매 등기해야 되니까 2의 보기 1호로 갑명의로 환매 등기하는 거죠. 여기 환매권 태어난 모형사가 만들어집니다. 환매권에 태어났는데 항상 보기 등기예요. 보기 등기 실행한 이후에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가능한 환매권자 갑이 병이란 자의 환매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 병 앞으로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방식의 문제인데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2의 보기 2로 보기 등기고 다시 이전 등기하면 거의 또 보기 등기가 되어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애초에 보기 등기이며 다시 보기 등기다 보니까 보기 등기로 실행할 수가 있다요.
보기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를 기하시고 환매 기한 몇 년인가요? 강행 규정으로 5년이죠. 연장은 가능해요? 연장은 안 되지만 단축에 대해서 변경할 때도 보기 등기입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뭐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어쨌든 태어날 때 보기 등기고 이전 등기도 다시 보기 등기이며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 보게 되면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얘 빼고 갑이죠. 갑이 환매권을 5년 기간 내 소멸하는 경우는 행사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행사를 통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환매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되고 판매권자 행사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공동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행사를 통해 말소하는 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할 것이 행사 안 한 경우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5년이란 기간이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매특약만 취소하는 경우 환매권만 해제하는 경우 그 다음 환매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합의 해제 등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전부 공통점은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았다요. 이런 경우 전부 다 공동입니다. 환매권 말소할 때 둘 중에 하나는 특이한 점이에요. 직권 말소가 특이할까? 공동이 특이할까? 네? 전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쳐서 줄까 쳐놔서 거기다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환매권 태어날 때 공동 신청했나요? 그럼 말소할 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행사가 들어가니까 직권 말소하더라. 그럼 이거 하나를 외울래요? 이 많은 걸 외울래요? 요거 하나 외워놔야겠죠. 뜻만 하시면 돼요. 행사하면 직권 말소하라는 얘기는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1, 2, 3순위로 감명위로 다시 사갔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환매권자 갑이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환매권 행사했나요? 그럼 소멸됐나요? 등기관이 알아요? 네, 아니까 더 이상 둘 필요 없기 때문에 환매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여기 환매 일대기인데 여기 어렵진 않아요. 환매권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환매등기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 그러면은 에? 이러고 놀랬는데 놀랬죠? 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원래 그렇게 바뀌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달 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등기해야 돼요? 네, 그 말 또 나와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러시는 거는, 깨는 거는 9번을 봐야 돼, 책을. 한 번 그러신 거를 되돌리려고 그러면 9번을 되돌려야지만 정상이 된다는 거 영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알고 있는 거를 잘못 알고 뒤집으려고 몇 번 봐야 된다고요? 9번을 봐야 된다. 안 봐서 문제예요. 자, 어쨌든 간에 환매등기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책 들어가서 간단히 보자고요. 의의는 아까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다. 그 효력이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적으실 거 찾으셨어요?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여기 매매계약과 입장이 반대가 되니까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 입장이 될 것이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매수인이 의무자일지언정 등기 별정보나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요. 정보 왜 안 낼까요?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인감은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등기 실행은 언제나 보기등기 실행을 하되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접수번호는 동일하게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등기 가능해요? 예, 이전등기도 보기등기 방식이며 그다음 환매권 변경등기란 말은 따로 볼 건 없어요. 그냥 뭐 생략할게 그건 안 나오니까. 환매권 말소가 중요한데 말소한다는 얘기는 행사를 통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행사한 경우 어떻게 말소하시고 직권 말소하시고 행사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 사례 굉장히 많아요. 뭐 기간의 경과, 환매특약의 무효, 취소, 해제, 포기 등등등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얘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유증. 유증은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 넘기는 것이 유증인데 시험에 참 많이 냈습니다. 매번 나와요, 유증은. 한 지문, 두 지문씩. 유증이란 것은 이제 둘로 나눠서 세분하는데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이 있게 됩니다.
포괄유증 받은 경우 물권면허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봤더니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물권면허 효과 발생합니다. 이게 시점이고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임받게 되는 게 차이점이에요. 달라요 서로. 민법에 우리 등기법 배울 당시에 물권면허 등기할 필요 없는 거 배울 때 상속원 등기할 필요 없었고 그 다음 판결 등기를 형성 판결 등기할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경매나 수용 등기할 필요 없더라. 그때 상속은 포괄승계라고 설명드리면서 포괄승계가 2개 더 있다 그랬습니다. 회사병하고 포괄유증받은 경우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포괄승계 등기할 필요 없지만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20일에 기출문제였었고 이 유증을 통해 등기할 때 유증 원칙이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공동원칙이다 보니까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승자 권리자가 같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같이 가는데 문제는 같이 갈 경우에 유언 집행자 상속인 포함해서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더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 저에게는 이 제 자식이 5명이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딸이 5이 있는데 독수리 5잡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 집을 사망하거든 우리 이정환 교수지라고 해서 유증을 남겼어요. 그럼 유언집행자 즉 상속인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5명이죠. 이럴 경우에 제 유언대로 등기하려면은 이 유언집행인 또는 상속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얼마큼 동의 있으라고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때 유언대로 등기하는 거지 마음대로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동의 있을 것? 들어본 기억나면 돼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유언대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대부분 이유에 나온 규정이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었어요? 없지만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외울 게 아직 아시면 돼. 상속인끼리 서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알면 전원 명의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도 네 지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증받은 사람끼리 서로 알까 모를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증받은 자끼리.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혼자 갈 길을 막아놓게 되면 평생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수증자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므로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주의할 점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의 목적물이 등기된 거와 미등기 나눠서 미등기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등기 받은 경우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미등기 받은 경우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를 포괄 유증 받은 경우에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허용합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 3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포괄 승계가 상속, 회사병, 포괄 유증 다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으니까 조심하시고 반대로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지난주에 우리 보존 등기 배울 당시 보존 등기할 자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그자의 상속인이 가능하고 그 밖에 포괄 승계인까지 가능하더라. 그럼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니까 직접 등기할 수 있더라도 특정 유증은 포괄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아니고 상속인도 아니고 포괄 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지 바로 등기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조심하셔야 돼요. 틀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등기 포괄 유증 받으면 어떻게 등기하시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럼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제 등기된 걸 받은 경우는 앞서 배울 때 응용하시면 돼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겨라. 이제 유증이 들어온 것 뿐입니다. 유증이 들어와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바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르고 단 상속 등기를 실행해버린 경우는 할 필요 없는데 뭘 해버린 겁니다. 그럼 넘겨줄 경우에 이미 실행한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할 것이냐 말소할 필요가 없느냐요. 이미 실행한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넘겨주면 끝나기 때문에 말소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요 24회 한 문제, 요 24회 한 문제 두 문제를 냈어요. 여기서는 기출 문제가 24회 때는 뭐라고 나왔느냐.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띵 틀린 말이니까 여기를 잘 걸어요.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볼 게 몇 개가 더 남았는데 그럼 유증을 통해 등기할 경우에 유증을 통해 가등기할 수 있을까? 유증의 가등기. 가등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등기하는 목적은 장치할 등기가 본등기니까 본등기 하려고 미리 하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은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를 통해 할 수 있냐 기준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언효과 발생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럼 본등기 할 수 없겠네요.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요. 유언자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증이한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가능하더라도 전원 허용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등기원인은 뭘로 기재할 것이냐? 등기원인은 말 그대로 유증이 됩니다. 유증이 될 것이고 단 원인 일자 기재할 당시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하는 게 원칙인데 단 유증에 조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이 붙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를 적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 기한은 기한 도래를 적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여기까지 세분하실 부분이며 마지막 하나 더 상속인이 이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를 허용합니까? 각합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류분이 뭔지 알아요? 유류분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면 됐어요. 그럼 자, 들어보긴 봤어요? 아 그럼 됐어요. 아는 거야. 그러면 생략하고 침해도 등기를 각하해라 실행해라. 네, 침해도 등기는 실행해주지 각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지분이 유류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처가 있고 첩이 있더라. 그럼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처가 다 가져갈 권리가 있었는데 제가 첩에게다 유증해버리게 되면 제 천 10원도 못 받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범위를 찾아올 권리가 바로 유류분이에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간에는 얼마까지 인정해주고 반 인정해주고 형제부터는 3분을 인정받아요. 그만큼씩 인정받는 것이 그게 유류분인데 그걸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하지 각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유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제는 거의 매회 나와 있어요. 매회 나오니까 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매번 껴 나와요. 유증은 매번 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봐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수용도 법률 규정 등기 신청은 처분할 목적인데 원칙은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까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까?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자, 그럼 수용이 있는 경우에 수용권자가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혼자 가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단 국가나 지자체 즉 관공서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등기는 촉탁을 통행하는 건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 대 예외는 촉탁이 됩니다. 단독이라는 얘기는 의무자가 등기하러 왔다는 얘기인가요? 안 왔다는 얘기죠? 의무자가 없는 것이고 촉탁은 관공서 믿을 수 있으니까 수용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제출할 필요 없어요. 다 면제해 주는데 그럼 낼 서류가 어떤 걸 가져갑니까? 물어봤더니
수용은 협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협의 성립 확인서, 협의서를 제출한다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수용할 경우에 이 재결서가 바로 등기원인 정보가 됩니다. 등기원인 정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매매일 경우는 뭐가 되고 매매계약서, 교환일 경우는 교환계약서, 증여는 증여계약서, 수용일 경우는 협의서나 재결서가 등기원인 정보다 그래서 수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이 서류에 별도로 내야 될 서류는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확인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 서면이나 또는 공탁 증서가 첨부가 된 경우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수용의 방법이에요. 그럼 돈 전화 확인했으니까 이제 혼자 가져갈 수도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뭐가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바로 등기하면 되겠네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반대로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겁니다. 요건 알죠? 여기까지는 알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 국어 시간이니까 너무 크게 뜨고 범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럼 사망이 빨라요? 상속이 빨라요? 아니, 똑같은 말이다.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르죠? 사망이 빠른 경우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거예요. 빠른 게 먼저니까. 근데 문제는 보상금 다 받은 제가 상속 등기 안 하고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상속 등기를 건너뛰고 등기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하고 넘겨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중간 생각돼 버리니까. 이해 갔어요? 아니,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라 그랬잖아요. 안 하고 넘기면 뭐가 돼요? 중간 생략돼 버리니까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하게 되면은 그 등기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수용권자에게 자격을 줘. 대위 신청할 자격을 줘요.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 해야 될 등기가 있는 경우는 대위 신청을 줬다 해서 각종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즉 변경 등기나 또는 경정 등기하고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을 대위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른 경우?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실행해야지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면 중간 생략돼 버리니까 대위 신청할 권한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상속받은 땅을 수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문제가 피상속인 명의 등기를 수용한 경우 이렇게 문제를 내요. 뭐라고요? 피상속인 명의 등기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피상속인은 죽은 자 산자 죽은 자 명의 등기를 수용했대요.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르죠? 일단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용권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로 나오니 이렇게 끄고 나오는 말에 대해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권자 할 거 다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말은 이전 등기이지만 수용이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 직권 말소가 원칙이지만 문제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그냥 몇 개 나와 있어요? 2개 나와 있죠? 소유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나와 있고 지역권 나와 있죠? 권리사항 2개밖에 없잖아요. 프로의 치면 좀 따져보자. 자, 상속만 직권 말소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용 개시일 전에 큰 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게 되고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안 되고 수용 개시일 전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것도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공통점이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인가요? 다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아닌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소유권인데 무슨 소유권이냐? 수용 전, 수용 후. 수용
전의 소유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용 전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법뿐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는 지우는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배울 때 변경 등기 배울 때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권리 변경할 때 이의한견이 있더라.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 보기 등기 옛날상 놔두라고 배웠어요? 지우라고 배웠어요? 보기 주말에 가자. 조등기 지우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이게 여기까지 대두가 돼요. 반을 갈라서 1순위에 갑이라는 데에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더라. 반대로 1순위에 A라는 자의 전세권이 있고 1의 보기 1호로 비합호로 전세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에 이때 옛날 권리자를 지워야 합니까? 놔둬야 합니까? 이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개념은. 여기 주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주등기 여기는 보기 등기죠? 보기 다음 나올 말 주말.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 보기 등기네요. 그럼 옛날상 보기 주말 지우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을 다 지울까? A만 지울까? 예? 다 지울까? A만 지울까? A만 지우는 거예요. A만. 다 지워버리면 얘도 죽어요. 조등기 다 죽어버리면 보기는 덩달아 죽어야지. 그래서 다 지우는 게 아니라 A만 지워주는 거예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만은 A가 지워져 있네. 또르륵 내려오니까 전세권 넘어갔구나. 그래서 보기 등기는 어떻게 해라? 지워라 그 뜻이고 조등기는 지우는 게 아니다 보니 가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게 이전 등기 공통된 성질이에요. 그럼 어떤 등기를 할지라도 다 소유권이죠. 그럼 수용 전의 소유권은 말소당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온 것 뿐이란 얘기예요. 거기. 이게 다가 아니라 이해 갔어요? 수용 전의 소유권은 말소당하지 않는다 묶어놓고 이거 넘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지역권 말소 못하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유효시 의미하는 겁니다. 유효지의 경우와 수용된 경우는 지역권 수반성을 통해서 다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란 얘기이고 그 다음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된 거 살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묶어서 뭘 이해하시고 수용 전 선순위 소유권 살아있다 하나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예요? 지역권이죠?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지권 말소예요.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권 말소. 수용 전후를 떠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지권 말소. 수용 전후를 떠나서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지권 말소예요. 그 맞는 걸 외울래 두 개만 기억할래요. 이 두 개가 답이에요.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지권 말소하니까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책에는 수용에는 이전에 상속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상속 말고도 수용 전일 경우 다 살아있는 거예요. 묶어서 뭘로 이해하세요? 수용 전에 소유권이면 선순위죠? 다 살아있다 묶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나온 것이 신탁. 신탁이란 것은 재산권, 소유권 넘기는 게 신탁일까? 맡기는 게 신탁일까? 예? 맡긴다고 하시면 어떤 등기 하려고 그래요? 맡기는 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신탁은 좀 어려운데 책에 몇 줄 없죠? 그냥 보시고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이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 위탁자하고 을, 수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신탁인데 딱 닫아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오긴 가져왔지 왜 가져왔는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할 사유가 갑과 을이 신탁 계약을 처리할 때 맺은 신탁 내용이 있게 됩니다. 신탁을 왜 하는가? 신탁 목적, 신탁하는 기간, 정 수익제한 한상, 뭐 신탁관계 종료 사유 이런 것들을 기재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신탁 업무라고 부릅니다. 신탁 업무를 통해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이걸 통해 등기 신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만 등기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 가져온 내용 확인할 수 없으니까 칸을 반을 쪼개요. 쪼개가지고서 을이 가져온 건 신탁 목적입니다라고서 신탁 등기로 기재가 들어가고 갑과를 신탁하게 된 이유 확인하라고 요걸 써주는 거예요.
근데 써줬는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란 권이에요. 아직 본 적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가 대출 받아보신 분. 대출 받으러 가니까 대출 서류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막 사인하고 난리 치잖아요. 한 권의 책을 전화번호 설정 계약서라고 막 이것저것 쓰지 않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나온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적어줄 수 없으니까 따로 모아놓습니다. 따로 모아놓으면 궁금하면 떼봐라. 그래서 신탁, 원부, 재배터라고 등기하는 기재할 사유예요. 그럼 이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한 건에 등기일까 별 건에 등기일까? 한 건입니다. 한 건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네, 번호가 하나니까. 그래서 한 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 장의 신청 정보로서 동시에 들어옵니다. 아까 환매등기는 신청서 몇 장 나라 그랬어요? 2장 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업 나갈 때 신탁 등기 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등기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자꾸 들어본 경험하면 되고. 그럼 한 장 정보로서 동시 신청하는데 등기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위해서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동시 신청하는 신청도 몇 장으로? 한 장 신청하되 원칙은 단독 신청의 원칙이 돼 대위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몇 개씩 추가시키면서 차이 나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그럴 경우 자 갑이 을에게 신탁을 하는데 을이 일을 너무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어이 을 너 내 집 신탁 받아주는데 우리 이 집뿐만이 아니라 빌딩하고 토지까지 해서 부동산을 1개, 2개, 3개 신탁합니다. 3개 신탁할 경우에 오케이 그러면서 신탁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신탁 원부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를 만드느냐, 아니면 부동산별로 따로 만드느냐, 이게 문제인데 신탁 원부도 법적으로 등기부입니다. 뭐라고요? 얘도 등기부예요. 법 규정에 신탁 원부도 등기부로 보면 신탁 원부 기재상으로 등기로 본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등기부란 얘기는 작성 원칙이 있겠네요.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신탁 부동산이 3개가 있더라. 신탁 원부는 몇 개 내야 될까? 3개 내야 될까?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 있을까? 3개를 따로따로 내야 되고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마다 다 별개로 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또 갑을에 신탁을 할 경우에 을 혼자 맡게 되는지 불안하더라. 그럴 때 을, 병, 둘이 맡아라. 그럼 수탁자가 몇 명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죠. 수일일 경우 소유권이 무엇이냐? 소유권은 합유예요. 뭐라고요? 합유. 합유란 얘기는 계약 형태 소유란 얘기입니다. 지분 형태 소유일 경우는 공유고, 계약 형태일 때는 합유인데 이게 왜 합유가 될까? 왜 계약이 될까?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 갑이 을병이야, 니네 둘이 우리 신탁 좀 받아줄래? 라고 청약 들어가니까 을이 병에게 하는 말, 야 병 우리 저 신탁 받을래? 그러자라고 내부적 계약이 또 일어나요. 아닌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아니 더맨더머. 자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먹으러 갈래요? 3시? 그럼 이제 말씀을 하셔야지. 갈래? 그러자. 네, 이렇게 둘이 내부적 계약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둘이 그냥 맡아라 맞는 게 아니라 둘이 맡아주실래? 신탁하자마자 두 분이서 우리 맡을래? 그러자 내부적 계약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둘 관계가 무슨 관계? 기약 관계니까 요거는 합유다가 바로 신탁법상 규정이 되므로 수탁자가 수일일 경우 소유권은 뭐래요? 합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아요. 사례가 이거에. 채 몇 줄 없지만 뜯어보시면 이만큼이에요. 이게 신탁이. 자, 맞아가지고 합유까지 봤죠. 그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누가 소유자? 위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 있는데 자유롭게 사용수익 못하게 돼 있어요. 신탁 목적이 구속이 됩니다. 이 목적에 수탁자 신청하는 게 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를 실행을 해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수탁자가 소유자로 자유롭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구속이 돼버려요. 신탁 등기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학교를 배울 때 부동산 신탁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동기 교수님한테?
몰라요? 이제 쉬는 치수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야, 너 가르쳤냐 물어봐야지 이따가. 자, 신탁은 처분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이라는 것도 있더라. 그럼 제가 건물이 너무 많은 부동산 갑부예요. 쇳돈이 나오는데 임대료가 이걸 제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관리해서 넘기는 경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임대차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관리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탁 등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간다면 내가 이제 수익을 받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누가 다 하고 신탁회사가 관리 다 하고 내가 수수료만 주면은 걔가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관리 신탁인데 그럴 경우에 갑이 하는 말 내 집에 대해서 용의 물권 등기는 가능해. 왜? 내가 세받을 목적이니까. 하지만 담보 제공하지 말라고 딱 걸어놓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걸어놓은 경우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는 가능하대요? 용의 물권 가능하고 전화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청하는 게 수탁자 신청하는 게 전세권일 경우는 목적에 부합하네요. 그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화권 등기 들어온 경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각하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탁자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할 때만 등기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게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소유권, 위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올 수 있을까? 수탁자 소유권은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을까? 어떤 게 가능할까요? 위탁자에 수탁자에.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가능할까? 수탁자의 압류가 가능할까?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하면 안 됩니다.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하면 가능해요. 외울 건 아니고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죠. 여기는 압류가 하면 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보증 한번 섰다가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갈까 봐 명의 샥 바꿔놓잖아요. 명의 바꿔놓게 되면 옛날 주인의 압류가 압류할 수 없으니까 명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가 압류 요거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 가능해도 위탁자 소유권 압류 각하당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신탁 등기 신청할 때 그러면 가져갈 서류 중에서 이 신탁 하면은 부동산만 가져갈 수 있는 하나 빼고 그럼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검인. 근데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동안 실력이 뽀록이 나는 겁니다. 검인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죠.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검인 받으라 했으니까 신탁 계약도 계약이다 보니 검인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 농지 취득자 했으면 첨부할까 안 할까?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넘기면 농지 취득하네요.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권 허가는 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증은 받을 필요 없다. 왜?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이 신탁은 무상계약이니까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유만 알고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합병할 수 있을까 분할할 수 있을까? 신탁부동산은 합병이 가능할까요? 분할이 가능할까요? 합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가능해요. 합병은 왜 안 될까? 옛날에 배울 때 지적법에서 합병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 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하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 승역지, 지역권까지만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합병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분할은 제한이 없다 보니 얼마든지 분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 생기는데 이만큼이 신탁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신탁 양이 많죠? 그러니까 신탁은 시간 되시면은 나중에 한번 쭉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신탁이 나올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탁 등기가 좀 양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교재의 경우는 이제 신탁의 의의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유형은 안 나오면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첨부 서면 신탁원부 내야 돼요? 내죠? 부동산마다 내야 돼요?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마다 다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검인 받아요? 예,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 그 이상 나온 말이 없죠. 옆에다 좀 필요한 말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틈날 때. 네, 7번째 진정, 명예복 등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다시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죠.